빗썸은 SNS 영상 기부 플랫폼 셀러빗 코리아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캠페인 게시물 좋아요 1개당 소정의 기부금을 적립하며 적립된 기부금은 위스타트 재단에 전달됩니다. 기부금은 학대를 통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쓸 예정입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엄마에게 학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기관에 알리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며 누적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가가 학대 정황을 강제로 살피는 법도 없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간호사가 8명의 영유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신생아실에 근무하면서 8건 이상의 영유아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상황 사건 17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충북 옥천군이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옥천군은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4번째로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옥천군은 앞으로 아동 권리 홍보와 교육,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등을 아동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창원지법이 아동 13명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2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조현욱 창원지법 판사는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영유아 교육원이 2020년 남양주 포천지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 지역의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직무교육부터 원장교육까지 받게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박미경 교육원장은 창의융합 인재 육성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수교육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인천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가 영유아기 부모에게 영유아기 성교육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의 올바른 성인지 개념 형성을 돕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성교육 지도 방법을 배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사과 피레 이유식을 지원합니다. 거창군은 인구 증가 사업 중 하나로 이번 이유식 지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영유아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이며 거창군은 이들에게 1년의 피레 내상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아대책이 마다가스카르에 영유아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 줄넘기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총 일주일간 미션을 선택해 수행하면 됩니다. 이후 달성한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자신의 SNS 계정에 인증 영상을 올리면 참여 완료입니다. 참가비와 후원금은 마다가스카르 안드라미아나라 마을에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긴급 백신 접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지역 아동센터 축제 한마당 어린이 한마음 축제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코로나19로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았지만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와 모범 아동들에 대한 상 수여식과 후원품 전달 등은 진행됐습니다. 최현주 센터장은 아이들이 이번 표창과 장학금으로 용기를 얻을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만 3세부터 6세까지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아동 1,086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가정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두순 등 아동 대상 범죄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관기관과 연계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양주시가 생리적 요건과 환경 여건 등으로 영양 상태가 취약해질 수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최대 1년 동안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영양교육을 받으며 생애 주기와 특성에 따라 총 6가지 식품 패키지를 공급받습니다. 충청남도가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영유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는 화력발전소 반경 5km 내에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도는 연말까지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영유아 가정 85곳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BC카드가 계련 지역 아동센터에서 공백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랑의 희망나무 언택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아동센터 휴관과 제한적 등교 등으로 발생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비대면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주시가 아동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늘리고 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조직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2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10명의 아동복지심의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아동 관련 지원 정책이 사전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산시가 그간 만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했던 행복키움 수당을 만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행복키움 수당 제도는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제부터는 기존 대상자 2,100여 명에서 1,200여 명이 추가된 3,3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장흥군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선포를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군 단위 최초이며 전국 군 단위로는 5번째 아동 친화도시 인증입니다. 군은 앞으로 아동 친화도시 4기년 추진 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아동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질 계획입니다. 용인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발굴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가정보호 아동 6,062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생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취약계층 아동 1,687명 가운데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526명을 대상으로 양육 환경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L시스테마라고 불리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창단 10주년 공연을 서울예술의 전당에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 무대 위에서는 연주자가 아닌 사람 크기의 LED 화면 60개가 세워집니다. 화면에는 전국 거점기관의 아동 단원 200여 명이 등장해 관현악을 연주합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국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아동 권리 영화제를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아이와 어른은 함께 자란다는 슬로건으로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등 영화 6편이 공식 홈페이지에 상영됩니다.